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권익위원장님, 오늘 우리 정무위 오전 질의의 하이라이트는 윤창현 의원의 질의와 권익위원장님의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다루었고 상당히 지금 시끄럽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이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김영란법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이 나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변이 나갔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라면 무료 변론이 가능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건 그대로 워딩입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주변에 좀 다른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모든 사안에 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가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 정무위 때 제가 국감 때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오늘 또 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문제점에 관해서 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했더니 신고도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부패 신고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해놨는데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위원장님 발언, 윤창현 의원 질의에 대한 발언을 보니까 이거 권익위에 맡겨도 제대로 조사가 되겠는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 슬라이드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죠. 대장동권, 백현동권 전부 이재명 지사 관련이 되어 있는데 권익위의 수석부위원장,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의 이제 수석부위원장이 안성욱 부위원장인데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정치 탄압, 안성욱이 함께 맡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수석부위원장이고 부패 방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권익위에 이 사건을 내가 부패 신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윤창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감 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신고가 되면 안성욱 부위원장이 사퇴를 할 거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회피할 것이냐 결정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쯤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실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이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옆에 국무조정 실장 하시는 우리 구윤철 실장님도 계시고, 구윤철 실장님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도 하셨던 분인데 인사수석도 하셨죠. 이게 권익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6분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안성욱 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차관급인 이정희 부위원장, 최은배 상임위원, 손난주 비상임위원, 임혜자 비상임위원, 이렇게 권익위라는 조직이 부패 방지와 고충 처리 그리고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곳인데 세 분의 차관급 부위원장 중에 이 행정 심판만 법제 출신 전문가가 있고 나머지 두 부위원장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셨던 분들을 임명하는, 저는 이런 식의 인사를 청와대가 했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이 인사를 권익위원장님이 용인하신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사 때 청와대에서 상의 안 하나요, 위원장님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님 소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은 전혀 뭐 의견 교환도 없었군요. 미리 상의도 없고. 그 참 인사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국무조정 실장님께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권익위원회만 인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24개의 경인사, 경제인문사연구회 밑에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개의 원장님들이 청와대 출신입니다. 실장님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가 경제인문사회이사회, 그때는 경제사회이사회하고 인문사회이사회가 쪼개져 있었는데 과학기술이사회하고 몇 년도에 만드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예,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그 과장님 하실 때 1999년도인가 예, 뭐 제 기억 같이 근무했죠 우리가. 예. 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이죠. 그때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사실 IMF를 우리가 얻어맞았는데 외환위기를 얻어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은 이 워닝을 안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때 당시 YS나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전부 바짝으로 가지고 이 위기 상황이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 IMF 사태라는 걸 맞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제가 우리 실장님이랑 제가 모시고 있던 진념 장관님 모시고 출연 연구기관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정부로부터 좀 떼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연구회 조직이고 그래서 만든 법이고 그게 1999년 1월 29일 날 재정과 동시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난 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명이나 청와대 출신이 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법 만든 취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임명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알박기식으로 임명을 해놓으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독립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 우려를 제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든 당시 과장으로 이 법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인사수석도 하시고 인사비서관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실장님 공직 맡고 해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인사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